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미국의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가중이 되면서 투신까지 나빠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영향 때문인지 나스닥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더 컸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이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점들이 성장주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Q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10년물 미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3%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어제 2.85%에서 2.92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도 2.54% 대비 2.656%로 높아졌고요. 6월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최근에 이 상승세에 대해서 약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이마저도 곧 이 열기가 닿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베어마켓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시장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앞으로 8월까지 주가는 18% 더 떨어질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윌슨이 말을 했습니다. 자, 약세장은 보통 최근 1년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베어마켓이라고도 하죠.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장에 진입을 한 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합니다. 자,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져도 반작용 때문에 잠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빗댄 말인데요. 자, 그만큼 현재의 주가와 시장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답게 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의 발언은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이 변동성이 큰 시점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이 모건 스탠리처럼 부정적인 견해와 다른 하나는 2분기 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성장성이 큰 종목들의 과도한 주가 하락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선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어마켓보다는 이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분기 중국 봉쇄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전쟁으로 인한 이 원자재 수급의 압박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식을 모으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기업들을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미국의 5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6.1로 기록이 되면서 지난달 55.4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월가의 예상치인 54.5보다도 웃돌면서 제조업 업황은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지수는 이 50을 기준으로 웃돌게 되면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을, 그리고 50을 밑돌게 되면 위축 국면임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지난 2020년 4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로 24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5월 PMI 지수는 확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걱정했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특히 상하이 지역인 만큼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EU가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일부 중단하면서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진 점도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 같고요. WTI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115.26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과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 협의체는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제외된다면 이 오펙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 같고요. 자, 물가 상승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국제유가인 만큼 앞으로도 가격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 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게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중국 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한 그런 모습이었죠. 자,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하고요. 기업들의 펀더멘털 역시 문제가 없죠. 자, 다만 이 봉쇄 조치로 인한 대외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조정이 다소 깊었던 주가였는데요. 자, 오늘부터 상하이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주가 역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6.1% 급등을 하면서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저가에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저가 매수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2차전지 섹터인 만큼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CATL이 여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자, LG에너지솔루션은 2위, 그리고 SK온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로 5위에 마크를 했습니다. 자,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22.9GWh로 전년 동기 대비 83.4%나 상승을 했고요. 2020년 3분기부터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뜨겁고요. 그에 힘입어서 CATL과 BYD 그리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CALB까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강세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위를 차지한 BYD는 이런 추세라면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까지 조만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24.5%의 정말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거침이 없고요. 자, 중국 기업들의 전세계 배터리 점유율은 52%를 넘어서면서 두 대 중에 한 대는 이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2차전지만큼은 중국과 한국에 꼭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대외적인 악재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말 큰 그림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